추천 엔진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사용하는 추천 시스템의 핵심 원리부터 실제 구현까지 배웁니다. 총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총 7가지입니다. 추천 시스템 개론부터 시작하여 내용 기반 필터링, 협업 필터링을 배우고 하이브리드 추천과 콜드 스타트 문제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영화 추천 엔진을 직접 구현해 볼 것입니다. 추천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넷플릭스를 켜면 여러분의 취향에 딱 맞는 영화들이 나타납니다. 아마존에서 쇼핑하면 관심 있을 만한 상품을 추천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천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의 과거 행동 데이터와 아이템의 특성을 분석하여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이죠. 추천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요? 과거에는 수천 개의 상품 목록을 일일이 뒤져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사서 없이 책을 찾는 것처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좋은 상품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사용자가 발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었죠. 추천 시스템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추천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봅시다. 리커멘데이션 엔진 클래스가 추천 시스템의 뼈대 역할을 합니다. 유저 데이터에는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에 어떤 평점을 줬는지 기록됩니다. Record Interaction 메서드는 사용자의 행동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Recommend 메서드는 실제 추천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코드는 뼈대만 만들어 두었고 실제 로직은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됩니다. 추천 시스템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첫째는 내용 기반 필터링으로 아이템의 특성을 분석하여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둘째는 협업 필터링으로 비슷한 취향의 사용자들이 좋아한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 둘을 결합합니다. 결국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내용 기반 필터링이란 무엇일까요? 영화의 장르, 감독, 배우 같은 특성을 분석해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이 노래가 좋으셨다면 비슷한 템포와 장르의 이 노래도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템의 메타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비슷한 아이템을 찾아냅니다. 내용 기반 필터링 코드를 살펴봅시다. 먼저 영화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정의합니다. 각 영화는 장르와 특성을 텍스트로 표현합니다. TF-IDF 벡터라이저로 이 텍스트를 숫자 벡터로 변환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영화 1번과 가장 비슷한 영화를 찾습니다. 액션 영화인 영화 1번은 같은 액션 장르의 영화 3번과 높은 유사도를 보일 것입니다. 내용 기반 필터링의 장단점을 알아봅시다. 장점은 콜드 스타트 문제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어도 그 특성만 분석하면 바로 추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당신이 좋아한 영화와 같은 감독의 작품이에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서 설명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전문화로 필터 버블이 발생하고 영화의 분위기나 연기력 같은 미묘한 특성은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협업 필터링이란 무엇일까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나와 비슷한 취향의 민수가 좋아한 영화를 나에게도 추천하는 것이죠. 이 상품을 산 다른 고객들이 함께 구매한 상품이 이 원리입니다. 사용자 간의 유사성 또는 아이템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협업 필터링 코드를 살펴봅시다. 먼저 사용자와 영화의 평점 행렬을 만듭니다. 각 행은 사용자, 각 열은 영화를 나타내고 0은 아직 보지 않은 것입니다. 사용자 간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타겟 사용자와 가장 비슷한 사용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 비슷한 사용자가 높게 평가했지만 타겟 사용자가 아직 보지 않은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의 선택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협업 필터링의 장단점을 알아봅시다. 가장 큰 장점은 예상치 못한 발견입니다.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갑자기 다큐멘터리에 빠졌다면 나에게도 그 다큐멘터리가 추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향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협업 필터링의 매력입니다. 하지만 희소성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극히 일부의 영화만 봤기 때문에 평점 행렬이 대부분 0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백만 명이 되면 확장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은 내용 기반과 협업 필터링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같은 대형 서비스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중 평균으로 두 점수를 합산하거나 상황에 따라 알고리즘을 전환하거나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각 방식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여 더 정확하고 다양한 추천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추천 코드를 살펴봅시다. 하이브리드 리커멘더 클래스는 내용 기반과 협업 필터링의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내용 기반의 0.4, 협업 필터링의 0.6의 가중치를 줬습니다. recommend 메서드에서 두 방식의 점수를 각각 계산한 후 가중 평균으로 최종 점수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n개를 반환합니다. 협업 필터링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지만 최적의 가중치는 실험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콜드 스타트 문제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사용자나 아이템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추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치 처음 방문한 식당에서 평소 뭐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봐도 손님의 취향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추천 시스템의 가장 고전적인 난제 중 하나죠. 온보딩 과정에서 선호도를 수집하거나 인구 통계학 정보를 활용하거나 인기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콜드 스타트 처리 코드를 살펴봅시다. 콜드 스타트 핸들러 클래스는 새 사용자를 처리합니다. 먼저 온보딩에서 수집한 선호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내용 기반 추천을 합니다. 없으면 인구 통계학 정보를 활용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인기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단계별 폴백 전략을 사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추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탐색과 활용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탐색은 새로운 아이템을 노출시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 활용은 이미 좋다고 알려진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기 있는 것만 추천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템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넷플릭스 프라이즈를 아시나요? 2006년 넷플릭스는 자사의 추천 알고리즘 성능을 10% 개선하는 팀에게 $100만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수천 개 팀이 참가했고 2009년에 우승팀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핵심 기법은 행렬 분해였습니다. 거대한 사용자와 아이템 평점 행렬을 두 개의 작은 행렬로 분해하여 잠재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이었죠. 행렬 분해 코드를 살펴봅시다.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 클래스는 사용자와 아이템의 잠재 요인을 학습합니다. nFactors는 잠재 요인의 수입니다. 20개의 요인이 있다면 각 사용자와 영화는 20차원 벡터로 표현됩니다. Fight 메서드에서 사용자와 아이템 벡터를 랜덤으로 초기화하고 SGD로 학습합니다. 평점이 있는 경우만 학습하며 실제 평점과 예측 평점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벡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아마존의 접근금 방식은 다릅니다. 아마존은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을 선택했습니다. 사용자 수가 아이템보다 훨씬 많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템 간의 유사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미리 계산해 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품을 볼 때 미리 계산된 유사 상품을 즉시 보여주면 됩니다. 이 상품을 본 고객이
함께 본 상품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넷플릭스도 핵님을 부는 게 아니라 여러 알고리즘을 앙상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A/B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은 반드시 실험을 통해 검증됩니다. 개인화의 깊이도 다릅니다. 같은 영화 목록도 사용자마다 순서가 다르고 심지어 썸네일 이미지도 다르게 보여줍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성과는 어떨까요? 넷플릭스는 시청 시간의 80%가 추천에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매출의 35%가 추천을 통해 발생합니다. 추천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 엔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형 서비스들이 추천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영화 추천 엔진을 만들어 봅시다. 무비렌즈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내용 기반과 협업 필터링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코드로 옮길 차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들어 보면서 추천 시스템의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화 추천 엔진 코드를 살펴봅시다. 무비 리커멘더 클래스가 추천 엔진의 본체입니다. 판다스로 무비렌즈 데이터를 로드하고 로드할 때 자동으로 영화 간 유사도, 행렬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빌드 컨텐트 시밀러리티 메서드에서 장르를 TF-IDF로 벡터화하고 모든 영화상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행렬로 저장합니다. 이 행렬은 추천할 때 빠르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추천 로직을 구현합니다. 먼저 해당 사용자가 4점 이상 준 영화들을 찾습니다. 이것이 좋아한 영화 목록입니다. 그 다음 각 좋아한 영화와 유사한 영화들의 점수를 합산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자가 좋아한 영화들과 비슷한 영화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본 영화를 제외하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N개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로직으로도 효과적인 추천이 가능합니다. 실습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사용자가 토이 스토리와 라이온 킹을 좋아했다면 시스템은 알라딘과 인어공주 같은 비슷한 장르의 애니메이션을 추천할 것입니다. 장르 기반 추천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 버전이고 협업 필터링을 추가하면 더 정교한 추천이 가능합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추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협업 필터링 점수를 추가하세요. 유사 사용자가 좋아한 영화도 점수에 반영합니다. 둘째, 가중치를 실험해 보세요. 내용 기반과 협업 필터링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최저값을 찾습니다. 셋째, 감독, 배우, 개봉 연도 같은 풍부한 특성을 추가하세요. 메타데이터가 자세할수록 추천 품질이 올라갑니다. 넷째, 다양성 지표도 모니터링하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추천 시스템에서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서버의 초기 부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둘째, 새로운 사용자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셋째, 추천 알고리즘의 계산 속도가 느린 경우. 넷째, 사용자의 취향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 잠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퀴즈 정답은 2번입니다. 새로운 사용자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콜드 스타트 문제는 새로운 사용자가 가입했거나 새로운 아이템이 등록되었을 때 해당 대상에 대한 행동 데이터나 평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추천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협업 필터링 방식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내용 기반 필터링의 핵심 원리로 가장 정확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첫째,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들이 좋아한 아이템을 추천한다. 둘째, 아이템의 메타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여 유사한 특성의 아이템을 추천한다. 셋째, 사용자와 아이템의 상호작용 패턴을 행렬 분해로 분석한다. 넷째,
딥러닝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잠재적 선호도를 예측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퀴즈 정답은 2번입니다. 아이템의 메타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여 유사한 특성의 아이템을 추천한다입니다. 내용 기반 필터링은 아이템의 특성인 장르, 감독, 배우 등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이전에 좋아했던 아이템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TF-IDF나 코사인 유사도 등을 사용하여 아이템 간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협업 필터링이 내용 기반 필터링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새로운 사용자에게도 즉시 정확한 추천이 가능하다. 둘째, 아이템의 메타데이터가 없어도 추천이 가능하다. 셋째, 계산 복잡도가 낮아 실시간 추천에 유리하다. 넷째,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퀴즈 정답은 2번입니다. 아이템의 메타데이터가 없어도 추천이 가능하다입니다.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인 평점이나 구매 이력 등만을 기반으로 추천하므로 아이템의 메타데이터인 장르나 설명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내용 기반 필터링은 아이템의 특성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협업 필터링은 콜드 스타트 문제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할 때 내용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의 결과를 결합하는 방식 중 가중 평균 방식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첫째, 두 알고리즘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여 첫 번째 결과로 두 번째 입력을 필터링한다. 둘째, 각 알고리즘의 추천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한다. 셋째, 사용자 상황에 따라 두 알고리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두 알고리즘의 특징을 하나의 통합 모델로 학습시킨다. 네 번째 퀴즈 정답은 2번입니다. 각 알고리즘의 추천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적 점수를 계산한다입니다. 가중 평균 방식은 내용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 각각에서 산출된 추천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추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두 방식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중치 조정을 통해 시스템 특성에 맞게 튜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추천 시스템의 Record Interaction 메서드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활용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째, 서버 로 분석을 통한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둘째, 사용자와 아이템 간 상호작용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천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활용. 사용자 인증 및 보안 강화를 위한 행동 패턴 분석. 넷째, 아이템의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및 업데이트. 잠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퀴즈 정답은 2번입니다. 사용자와 아이템 간 상호작용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천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활용입니다. Record Interaction 메서드는 사용자가 특정 아이템에 부여한 평점이나 상호작용 정보를 User 딕셔너리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협업 필터링에서 유사 사용자를 찾거나 사용자의 선호도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화된 추천을 생성하는 데 핵심적으로 활용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아마존 매출의 약 35%가 추천 시스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적절한 것은 첫째, 추천 시스템은 단순히 사용자 편의 기능이 아닌 핵심 비즈니스 전략이다. 둘째,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은 반드시 협업 필터링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추천 시스템의 정확도가 100%에 가까워야 효과가 있다. 넷째, 추천 시스템은 대기업에서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퀴즈 정답은 1번입니다. 추천 시스템은 단순히 사용자 편의 기능이 아닌 핵심 비즈니스 전략이다입니다. 아마존 매출의 35%가 추천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추천 시스템이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핵심 수익 창출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을 상품을 노출시켜 구매로 연결하는 것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추천 시스템은 현대 이커머스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협업 필터링에서 사용자 기반과 아이템 기반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첫째, 사용자 기반은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고 아이템 기반은 평점만 사용한다. 둘째, 사용자 기반은 나와 비슷한 사용자가 좋아한 것을 추천하고 아이템 기반은 내가 좋아한 것과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한다. 셋째, 사용자 기반은 실시간 추천에 적합하고 아이템 기반은 배치 처리에만 적합하다. 넷째, 사용자 기반은 콜드 스타트에 강하고 아이템 기반은 콜드 스타트에 약하다. 일곱 번째 퀴즈 정답은 2번입니다. 사용자 기반은 나와 비슷한 사용자가 좋아한 것을 추천하고 아이 기반은 내가 좋아한 것과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한다입니다.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은 나와 비슷한 취향의 사용자들이 좋아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이고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내가 좋아한 아이템과 유사한 패턴으로 평가받는 다른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유사도 계산의 대상이 다릅니다.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대규모 서비스에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확장성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째, 사용자와 아이템 수가 증가해도 추천 품질은 항상 향상된다. 둘째, 모든 사용자 쌍의 유사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근사 기법이나 사전 계산이 필요하다. 셋째, 딥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은 확장성 문제가 전혀 없다. 넷째, 내용 기반 필터링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계산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여덟 번째 퀴즈 정답은 2번입니다. 모든 사용자 쌍의 유사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근사 기법이나 사전 계산이 필요하다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와 수만 개의 아이템이 있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모든 사용자 쌍 또는 아이템 스템 쌍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LSH 같은 근사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행렬 분해 기법 또는 유사도를 미리 계산해두는 방식 등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퀴즈입니다.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명시적 피드백과 암묵적 피드백으로 구분할 때 각각의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째, 명시적은 검색어 입력, 암묵적은 별점 평가. 둘째, 명시적은 상품 클릭, 암묵적은 장바구니 담기. 셋째, 명시적은 별점이나 좋아요 평가, 암묵적은 클릭 체류 시간, 구매 이력. 넷, 명시적은 구매 완료, 암묵적은 위시리스트 추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홉 번째 퀴즈 정답은 3번입니다. 명시적은 별점이나 좋아요 평가, 암묵적은 클릭, 체류 시간, 구매 이력입니다. 명시적 피드백은 사용자가 자신의 선호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좋아요, 리뷰 등이 있고, 암묵적 피드백은 사용자의 행동에서 간접적으로 선호도를 추론하는 것으로 클릭, 체류 시간, 구매, 스크롤 패턴 등이 있습니다. 암묵적 피드백은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지만 노이즈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퀴즈입니다. 추천 시스템에서 필터 버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째, 협업 필터링의 가중치를 높여 더 정확한 추천을 제공한다. 둘째, 추천 결과에 의도적으로 다양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노출한다. 셋째, 사용자의 과거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더 정밀한 개인화를 수행한다. 넷째,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여 신규 사용자에게도 동일한 추천을 제공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열 번째 퀴즈 정답은 2번입니다.
추천 결과에 의도적으로 다양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노출한다입니다. 필터 버블은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의 기존 선호도에만 맞춰져 나면서 사용자가 점점 좁은 범위의 콘텐츠만 접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탐색과 활용의 균형을 맞추고 추천 결과의 다양성과 의외성을 부여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영역의 콘텐츠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천 엔진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추천 시스템은 내용 기반, 협업 필터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콜드 스타트 문제는 온보딩과 탐색으로 해결하고 넷플릭스와 아마존은 행렬 분해와 아이템 기반 필터링을 활용합니다. 이제 무비렌즈 데이터셋으로 직접 추천 엔진을 구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